지난 봄, 나를 찾아온 특별한 손님들로 내 뜰안이 한동안 요란했습니다. They are. They're much better than the guy he bought it from, who is messy.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여느 여행객들과는 사뭇 다른 이들은 습지와 갯벌, 철새를 연구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입니다. 나는 늘 이곳에 이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건만 요즘 들어 사람들의 남다른 시선이 점점 나를 조금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It's just wonderful to be here. I think this is an exceptionally beautiful Ramsar site. It's a beautiful estuarine area. It's very important because it's a representative wetland type. 8,000년의 시간을 오롯이 담고 있는 순천만은 그 긴 역사만큼이나 많은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새겨진 노을과 노을되던 갈대, 흐르는 물 따라 자연스레 길이 난 갯벌과 바다, 그 흔적을 따라 옛 추억을 더듬어 오늘 우리의 순천만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갈대밭이 점점 빠르게 자라고 있고 갯벌에도 많은 어떤 그 퇴적층들의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나도 흘러서 변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어제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리고 저 새들은 나의 내일을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요동치는 가슴으로 나의 뜰을 뛰어다니며 바다를 헤엄쳐 나아갑니다. 내 안에서 산다는 건 다 그런 겁니다. 내 안의 모든 이들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결코 하찮을 수 없는 이유로 살아갑니다. 그 유일한 삶의 이유가 내게는 경이롭고 아름다운 일상의 신화입니다. 천년을 날아온 것처럼 언제나 신비롭기만 한 흙두루미. 녀석들의 고향에도 나의 찬란한 소문이 흐르고 있을지 궁금한 날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좁은 공간에서 잘도 살아가는 수달처럼 보이지 않는 어느 하늘 아래에서도 어느 바닷속에서도 어느 갈대 그늘에서도 나의 가족은 숨을 쉬며 참 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지런한 녀석들이 없다면 난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을까를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변할 일이지만 부디 그 시간만큼은 더디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디 하나 허투루 된 것은 없으니 빈들을 채우기 위한 농부의 땀이 흥건합니다. 뿌리고 가꾸다 보면 딱 그만큼만 얻게 되는 정직한 땅. 이 땅에도 남다른 사연들이 옛 위인의 무용담처럼 두고두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갯벌이 돼갖고 그때는 깔 데도 없었고 별로 말하자면 기위 짱뚱이 밭이에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40-50년 전 순천만 인안과 중원들은 광활한 갯벌과 모래밭이 장관을 이루던 곳입니다. 그때의 너른 갯벌은 누군가의 논밭이 되어 있고 옛 시절의 갯벌은 옛사람의 기억 속에서만 희미할 뿐입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들은 여전히 갯벌을 꿈틀대며 살아갑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애달픈 칠개들의 사랑 행진곡. 인간의 욕심으로 말라가는 갯벌과 지나친 포획으로 사라져가는 생명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녀석들을 보면 조금의 위안과 함께 나직이 내일의 희망 하나 솟아오릅니다. 치열한 싸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이곳에 질투란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내내 흘깃거리더니 이제는 아예 둘 사이를 떼어 넣으려는 수컷 칠개, 그 용기 한번 가상합니다. 그러나 요동치 않은 사랑에 결국 지쳐버린 사랑의 회방꾼. 조용히 물러나주는 게 녀석의 마지막 자존심을 고수하는 길입니다. 허기진 마음처럼 황량하던 땅에 갈대 군락이 형성된 건 불과 5, 60여 년 전. 나무 장작조차 구하기 힘들어 연료로 쓰기 위해 처음 심었다는 갈대는 무딘 순천만의 희망으로 자라주었습니다. 갈빛 바람과 순하게 감아도는 물길. 이 오색찬란한 소문을 따라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렌즈를 통해 세상에 새겨질 내 모습이 참으로 궁금하기는 한데 변해가는 세상만큼 내 모습도 많이 변했으리라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한때는 고을들의 곡물을 저장해서 임금께 진상하러 가던 해창길이었고 남도로 드나들던 뱃사람들로 북적이던 포구. 20여 년 전의 사진 속에서는 반가운 꼬막이 포구의 지천입니다. 사실 특별한 객것이 없는 한 한가로운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계절마다 여행객이 넘쳐나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아련한 시절입니다. 어릴 적 그 마음으로 백발이 되도록 살았지만 변해가는 건 그 누구라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에 못 보던 불이 많이 생겼네요. 나를 살게 하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언제나 내 안에 살고 있는 생명들입니다. 그늘진 바위 틈이나 벼랑에서 자라는 고란초, 척박한 땅을 살아내는 뿌리와 종기와 악창, 임지를 치료해주는 줄기와 잎은 꽃이 없어도 녀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심통난 아이볼처럼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 있어서 그 이름도 퉁퉁마디. 오랫동안 볼 수 없어 그립던 이 녀석은 최근 들어 탁월한 한방 효능이 알려지면서 곳곳에 재배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라져가는 생명들, 그 틈을 비집고 낯선 움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멀리서 날아온 녀석답게 사계절 꽃을 피우는 서양 민들레는 굳센 만큼 질긴 인연입니다. 개망초는 소담스러운 얼굴 뒤에 무서운 뿌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한번 밭에 퍼지기 시작하면 기어이 그의 농사를 망치고야 말죠. 발칙하게도 내 땅에서 자라나는 낯선 녀석들, 태초의 내 것들이 그립습니다. 환경이 파괴된 곳에서는 귀하식물이 우점하게 되고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에서는 자생식물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하식물이 많은 곳은 환경이 파괴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틈인지 이 땅을 비집고 돋아난 귀하식물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넘쳐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정영철 교수팀과 함께 귀하식물의 분포도를 알아보기 위해 순천만에 가로 세로 1m의 방형구를 설치했습니다. 조사지로 선정된 정점은 순천만 자연생태관을 중심으로 한 순천만 둑길, 농주와 용산 등산로 3곳입니다.
각각의 조사지로 선정된 3곳의 정점에서는 다양한 귀화 식물이 출현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토종 더덕과 모양이 비슷한 미국 자리공과 토종 인진쑥을 쏙 닮은 돼지풀입니다. 2004년 기준으로 환경부에 의하면 약 한 287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해한 한 6가지 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돼지풀이 속해 있다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러한 주요 종이거든. 농주에서는 돼지풀, 청아향초, 실망초 순으로 아메리카 종들이 줄을 이뤄 총 6종류의 귀화 식물이 출현했습니다. 생태관 뚝길 조사지 역시 모두 6종으로 실망초, 코스모스, 달맞이꽃이 관찰됐으며 주홍 서나물과 돼지풀, 미국 자리공 등이 눈에 띄는 용산 등산로는 자생식물의 분포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영들어가는 여름 햇볕도 부푸는 물길도 땀 흘려 살면서 그 속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도 지친 일상을 견디며 오늘을 살아냅니다. 하지만 변해가는 세상만큼은 어찌할 수 없는 일, 날 위해 귀 기울여줄 세상이 그립습니다. 순천만의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요? 생태계의 보고라 불리는 순천만의 건강성을 알아보기 위해 얼마 전부터 지속적인 조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해수산연구소 연구팀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되는 염분과 수온 검사. 염분과 수온은 바다와 갯벌 생물들을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 수치에 따라 순천만에 사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밀집 정도와 다양성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이나 세계자연보호연맹에 등록된 국내 습지는 모두 21곳. 그중 연안습지로서는 국내 최초로 람사 협약 사이트로 등록된 순천만은 그 어떤 곳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연안의 8개 주요 갯벌을 조사한 결과를 참고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생태적인 요소, 즉 출현 종수라든가 개체수, 또 우점도, 다양도 등등의 생태적 요소로 건강도를 산정하는 결과에 의하면 순천만 같은 경우가 생태적 양호 1순위로 나타난 그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갯벌입니다. 하늘도 땅도 어느 한 곳도 한갓질 틈이 없는 나의 겨울입니다. 나를 비집고 들어와 이 겨울을 사는 이들에게 나도 내줄 만한 것이 있는지 온몸을 한번 둘러보는 중입니다. 지는 햇살에 밀린 사람들이 이제야 겨우 무트러 나갑니다. 한나절의 기다림도 함께 서산으로 기우는 순간이죠. 안 잡혀. 옛날에는 많이 잡았는데 시방 고기가 통 없어. 작게. 변해가는 모습을 들켜버려서 왠지 부끄러운 날입니다. 푸르고 생기 넘치던 시절을 함께 보낸 이들이 이제는 날 향해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건 약으로 달래도 참을 수 없는 통증처럼 아픔입니다. 이네들은 왜 늙어가고 나 또한 왜 변해가는 것일까요? 아이고 대보라. 송이는 없어? 없어. 한 마리도 없대. 볼품없는 내 모습 조용히 다독여주는 석양이 오늘따라 고마울 뿐입니다. 나를 설계하는 커다란 호흡의 줄기 동천.
엉거주춤 찬 이슬을 몰아내고 이곳에도 유유히 봄이 흐릅니다. 여기 봐봐. 하나, 둘, 셋. 아주 예쁘네. 와, 조심조심. 제잘거리는 아이들처럼 지저귀는 새처럼 봄은 이렇게 파릇파릇 싱그러운 풍경의 밑그림을 그리며 나의 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여름 바닷길마다 걸어두었던 그물을 해를 지난 봄 다시 걷어올립니다. 묵직하게 끌려 올라오는 그물에 덮개처럼 붙어있는 것은 꼬막 씨앗, 다시 말해 꼬막 종패랍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던 종패가 1년 동안 기껏 자란 게 이제 겨우 밀할 만한 크기. 어민들의 부푼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연은 원래의 제 속도를 앞지르는 법이 없습니다. 아직 눈도 안 뜬 듯 작은 꼬막 종패는 이제 갯벌로 흩어져서 다시 오랜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토실토실 씹는 맛 일품인 꼬막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전 같지 않아 고행 같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마다 훑고 가는 파도도 견뎌내야 하고 모진 바람 피해야 하며 거기다 변해가는 바다에도 순응해야만 합니다. 이곳이야 볕들고 바람 비켜가는 명당 중에 명당 자리지만 변해가는 세상마저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죠. 그저 물 흐르듯 사는 방법뿐입니다. 이제는 이런 잔어인 이물질이 없고 꼬막만 붙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이런 이물질이 생긴 것은 아마 우리 순천만도 좀 오염이 됐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순천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민뿐 아니라 이 도시민에서 생활 폐수나 쓰레기 이런 것이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걸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땅 밑을 헤집고 나온 생명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름, 진초록으로 물든 세상에서는 벅찬 생명들이 요동을 칩니다. 하지만 흐르고 흐르는 강물 위에서 강태공의 마음만큼은 세어라 내어라 흐를 줄 모릅니다. 고기를 낚는지 새우를 낚는지 유유자작 여유로워 보이지만 물밑 세상을 알아내는 것만큼은 민첩하죠. 여기서 잡히는 것이 지금 잉어, 붕어, 또 빨가사리, 눈치, 가물치 이런 게 많이 잡힙니다. 많이 잡히니까 낚시꾼들 보다시피 이제 낚시꾼들이 또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하고는 지금하고 좀 많이 변했지 않느냐. 동천과 만나는 순천만의 또 다른 젖줄 이사천. 그 물속 풍경을 찾아갑니다. 웬만한 물 상급수에서도 살아남는다는 피라미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인공적인 환경 변화에도 잘 적응하는 녀석이라 우리나라 민물고기 중 그 개체수만큼은 으뜸입니다. 낮에는 돌틈에 숨어 살다가 밤이면 주로 활동을 시작하는 꺽지는 우리나라 고유종 물고기입니다. 보통 하천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만 분포하고 있는 토종 중에 진짜 토종입니다. 반면 단연 돋보이는 적응력과 번식력을 가진 큰 입배스는
대표적인 외래종 중 하나죠. 토종이든 외래종이든 강한 자가 살아남는 법은 물속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래무지는 식용과 관상용으로 모두 인기 있는 어종인데 수질 오염에 민감한 편이어서 유독 깔끔을 떠는 녀석이랍니다. 바다를 살아가는 것들에도 법칙이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엔 순천만의 상류, 중류, 하류에 소형 기선 저인망을 이용한 어류 채집에 나섰습니다. (8월의) 순천만은 문절망둑과 풀반댕이가 주류를 이뤘지만 민물 어종인 붕어가 상류에서 발견됐습니다. 9월 하천 중하류에 기식하던 동자개와 뱀장어, 붕어가 눈에 띄고 표층성 어류인 풀반댕이는 수온이 높은 하류로 내려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월 다시 낮아지는 수온으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문절망둑이 상류에서 하류까지 고루 발견됐습니다. 상류 지역에서는 0.1% 이하의 염분 범위를 보였고요. 그리고 어류상 같은 경우는 붕어, 떡붕어, 각시붕어, 미꾸라지 같은 담수성, 주로 이제 우리나라 저수지나 하천 하류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들이 주로 출현하였고요. 중하류 지역에서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연안이나 기수역 염분 범위와 어류 종류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대대포구 상류 지역은 어느 정도 담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걱서걱 메말라가는 갈대를 상상하는 이들 곁에서 여름 갈대는 낯선 손님처럼 서성이고 있습니다. 푸르고 싱싱한 잎마다 얘기거리 하나씩 매달고 있을 터. 저마다 뿌리 내린 사연 하나쯤은 있는 곳입니다. 붉은발 사각개가 일상의 사연을 싣고 갈대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갈대잎 정상에서 바라보는 세상, 그 기분은 온전히 녀석의 것이겠죠. 매번 궁금할 뿐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갈대 곰팡이 앞에서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걸 보니 당분간 내려오기도 힘들 모양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흑두루미 무리가 마침내 내 가을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떼지어온 철새들은 나의 갈대밭과 갯벌을 둘러보느라 여념이 없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흘러갈 방법을 찾아 나서죠. 모든 것은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나를 비롯한 내 안의 모든 생명도 그 법칙 속에 있습니다. 한낱 갈대 줄기마저도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이유가 있고 어떤 곳에서든 자신의 역할을 알고 살아갑니다. 육지에서 그 바다로 흘러가는 그 영양염료, 그 중에는 인산염이라든지 아니면 질산염이 있는데 이러한 염들이 바다로 흘러가기 전에 먼저 흡수를 함으로써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적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풀이란 없습니다.